이제 조정래라는 사람이 등단한 지 50년을 기념을 해가지고 기념 기자회견 비슷한 걸 프레스센터에서 했답니다. 저는 이 조정래라는 사람을 인간으로도 보지도 않고 또 소설가로도 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빨치산을 팔아먹는 사기꾼. 조정래의 태백산맥이니 아리랑이니 정글만리니, 정글만리를 그렇게 많이 팔아주려고 KBS에서 무슨 명견 어쩌군가 이런 것까지 했었죠. 그래가지고 문재인도 막 그거 띄워주고 그 프로도 없어졌죠. 정말 잘 없어졌어요. 근데 조정래의 소설을 이렇게 보면은 진짜 잡설도 아니고 이거는 혹세무민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태백산맥이나 이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볼 때 빨치산들은 너무나 용감한 이 항일 투사이고, 그 다음에 민족 정신이 투철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인격적으로도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빨치산을 토벌하러 간 군인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군들은 다 일제의 앞제비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은 이 친일파들의 이 유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대비를 했어요. 이 조정래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런 잡글만 써가지고 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출판계에서도 이 돈 따지는 걸로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마누라인 이 김초혜도 아주 저는 몇 번 봤는데 제가 아주 싫어하는 타입의 여자예요. 왜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딱 그게 생각나는, 아주 이렇게 조신하고 화장 하나도 안 하고 단발머리하고 이러면서 또 이 여자도 또 한술 더 뜨는 거죠. 그래서 이 조정래라는 사람의 인격적이고 이런 거는 굳이 얘기할 거 없고, 이 사람의 논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조정래가 뭐라고 했느냐. 우리나라에 토착 외구 친일파가 150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150만이 도대체 어떤 통계에 의해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민특위를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이 친일파들을 다 법으로 응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으며, 또 다른 걸 떠나서 이렇게 무식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면 해방된 후에 그 뒤에 우리가 75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그때의 친일파들을 반민특위에서 다 응징을 못했다? 자, 이 반민특위 이 말, 이거는 전형적인 말하자면은 좌파들이 하는 말입니다. 반민특위에서요, 물론 프랑스라든가 이런 때처럼 BC 정권을 응징한 것처럼 그렇게 싸그리 못했지만 우리나라의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우리가 일제 청산을 잘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친일파도 아니고 지일파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처럼요, 당대에 이렇게 일본하고 식민지였던 일본과 어깨를 겨룰 정도로 잘 살게 된 나라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보면은요, 식민지를 말하자면 겪었던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식민 잔재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자, 말레이시아 가보십시오. 아프리카 가보십시오. 아프리카는 아직도 불어를 쓰고 있고요. 불어가 공용어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부자들은 파리에 가서 쇼핑을 하고 자기 자식들을 프랑스 유학을 시키고 미국의 그 좋은 경영대학원이 있더라도 꼭 그 프랑스 경영대학원에 보내는 걸 영광으로 압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런 나라에 보면은 학교 시스템, 이거 다 영국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가더라도요, 네덜란드의 잔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베트남, 미국과도 싸워서 이겼고 영국과도 싸워서 이겼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베트남에 가보면은 이 반미라고 해갖고 베트남 빵에다가요, 이 프랑스 빵에다가 베트남 만두소 같은 거 넣어가지고 먹어요. 그리고 프랑스 음식점 너무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식의 이 콜로니얼 건물들, 식민적 그 정서가 있는 건물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너무 좋아하죠. 지금 베트남에 최고로 투자를 많이 한 게 한국하고 미국입니다.
우리나라, 일본, 이제는 우리가 뭐 스시도 먹고 뭐 하지만은 한국만큼 아주 싸그리 일본의 그 잔재를 쓸어내는 나라는 없는 거예요. 김밥도 그래요, 여러분. 이 신주쿠라든가 오쿠보 같은 데 가보면 한국식 김밥을 파는 게 있어요. 일본식으로 초를 넣은 김밥이 아니라 막 우리 그 참기름에다가 비벼가지고 한 김밥. 일본 사람들이 줄지어서 사 먹고 그렇습니다. 김밥도 한국식으로 만든 게 바로 우리 한국인이에요. 노키마리 같은 것도 한국식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슨 150만의 친일파가 있다고 합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일본에서 유학을 갔다 오면 다 친일파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일본에서 유학 갔다가 반일파가 돼갖고 오는 사람들을 제가 더 많이 봤어요. 그러면은 이 고쿠시칸이라고요. 이 국사관 대학이라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그 급이 딱 보면 조정래가 졸업한 이 동국대학교하고 비슷한 급의 학교예요. 그리고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고, 이 고쿠시칸 대학교에서 이 문다의 양이 유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다에부터 먼저 친일파 청산에 이 역사의 심판대에 내려놓아야지 저항과 독립과 그 다음에 권력에 굴하지 않는 이 소설가, 예술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그리고 일본 유학을 갔다 오면 무조건 친일파가 된다 이거예요. 그것도 토의 친일파라는 거예요. 아니, 일본 유학을 갔다 왔는데 왜 토착 외구 친일파가 됩니까? 이거 앞뒤도 안 맞는 거죠. 이 사람은 토착 외구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는요, 인적 교류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되는, 지금 팬데믹 때문에 그렇지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일본에 얼마나 많이 갑니까? 뭐 700만도 가고 막 뭐 합친 거 보면 몇 천만이죠. 거기다가 일본 관광객들도 얼마나 많이 옵니까? 대단한 거죠. 자, 국민이 이렇게 교류를 하는데 그러면은 관광을 간 사람이면은 뭡니까? 토착 그 친일파가 아니고 그냥 관광 친일파인가요? 응? 아니면 미니 친일파? 잠깐 친일파? 와, 이 사람이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거는 이 사람이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일본의 죄악에 대해서 무조건 편을 들고 역사 왜곡을 하는 자를 징벌하는 법을 만들어서 그 법으로 그런 자들을 다스려야 된다. 이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영훈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영훈 교수가 이 조정래의 책을 보고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다움털이다. 그 다음에 조정래가 이 자료로서 쓴 거는 학문적으로 볼 때 진짜 사이비. 그 다음에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근거라고 해주지 않는 카더라를 한 거다. 근데 조정래가 그 말에 대해서 스스로도 발목을 잡혔어요. 나는 이 좌파들, 민족주의자들이 한 이런 문건이라든가 이런 걸 그 기초를 해서 썼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좌파 학자들까지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거는 물론 일본의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했지만은 워낙에 자료와 통계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경우가 많다. 제가 이 좌파 학자들한테, 역사학자들한테 들은 거예요. 지금 저도 뭐 이영훈 교수의 이 김부겸 의원의 매제죠. 이분의 모든 거를 옳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이 종군 위안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옳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학자로서 역사적인 근거와 통계에 따라서 자기의 의견을 말할 자유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자유를 바로 이 이영훈 교수가 책으로 쓴 건데 그걸 가지고 지금 조정래는 뭐라고 하는 거냐. 이 다시 반민특위 비슷하게 해갖고 친일파를 감옥에다가 쳐놓고 이 벌을 매기는 그런 법을 다시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개인적인 경우 하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요, 특파원단이 있었어요. 굉장히 활발하게 서로 교류를 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뭐 지금처럼 서로 뭐 말도 안 하고 막 그냥 그 좌우로 팍 갈린 건 아닙니다만, 이른바 좌파 성향의 신문 매체, 그 다음에 우파 성향의 신문 매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뭐 개인적인 얘기를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좌파 성향의 매체들이 일본에 대해서 더 빨리 홀리더라고요.
일본 너무너무 좋다. 우리 애도 일본에서 유학시키고 싶다. 우리 정말 마누라는 일본이 너무너무 좋다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해요. 그리고 이거는 뭐겠습니까? 몰랐던 거예요. 진짜 일본에 대해서 무조건 나쁜 나라 어쩌다 하다가 일본에 이렇게 오면은 일본인들이 1대1로 얼마나 그 사람들이 예의 바르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유치원에 보내면 한국애라고 차별하지 않고, 그 좌파 신문인데도 그 선생님이 그 한국 애하고 말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학교에서 한국어를, 그러니까 집에서 한국어 레슨을 받는 거예요. 따로 한국어 학원에 다니고, 새로운 어린이하고, 한국 어린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 신문의 한 기자가 일본이 이렇게 최고라고 막 그랬어요. 두 번째, 또 이 좌파 쪽에 일본에 대한 아주 묘한 인식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때 아무래도 이 신문사별로 이제 재정 여건이 굉장히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좌파들은 자기 집에서 재택근무를 했어요. 이 팩스 하나 놓고서 좀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는 이제 세상하고 이렇게 접할 이게 굉장히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뭐 이렇다 할 사람들을 만나고 이럴 기회도 적고요. 근데 뭐 KBS 같은 경우는 NHK 안에 있고, 뭐 이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마이니치 신문 안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동아일보는 아사히 신문이 있고, 저는 이제 어학에 대해서는 아주 이 피눈물을 삼키면서 이 공부를 했고,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이제 어학을 빨리 익혀요. 근데 이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 좌파 쪽에 있는 특파원들은 일본어가 굉장히 느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와갖고 2년이나 지났는데, 저는 참 놀랐던 게, 음식점에서 이제 맥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보통 맥주를 음식점에서 시키면 비루, 입봉, 니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병, 두 병 이렇게 시킵니다. 근데 그 좌파 신문에 있는 사람이 2년이나 됐는데 이찌빙 딱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진짜 놀랬습니까? 한 병, 맥주 한 병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물론 뭐 입봉이라고 하던 이찌빙이라고 하던 알아듣기는 알아들어서 맥주가 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일을 하고 있는 나라의 언어에 대해서 이 정도 모르면서 어떻게 기사를 썼는지 제가 지금 봐도 참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어는요, 우리나라만큼이나 형용사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감정적인 형용사가 아주 섬세한 민족에서 많아요. 우리나라도 안타깝다, 뭐 절절하다, 뭐 단장이 장이 끊어진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 이런 이제 거를 뭉뚱그릴 수 있는 일본의 표현이 뭐냐면 세츠나이라는 거예요. 세츠나코, 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이제 제가 뭘 설명하다가 했어요. 그랬더니 진지한 얼굴로 그 모 좌파 신문의 특파원이 그게 무슨 뜻이냐고. 이거 굉장히 기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식하면은 싫어하게 되는 거죠. 무식하면은 끝까지 반대하게 되는 거고. 자, 조정래라는 이 소설가의 이 상황, 이거는 무식의 저는 그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다해뿐이에요. 그 정수기도요, 우레센게라고 일본의 이케바나, 일본의 꽃꽂이, 다도, 이거 차도, 이거 열심히 배우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꽃꽂이하고 이 다도하고는 굉장히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 돈 되게 많이 듭니다, 여러분. 자, 이런 토착 외구 친일파 가족을 둔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조정래는 왜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반민특위를 만들어서 네 가족부터 처단해라. 조정래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참, 조정래 책은 우리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